자, 혈액의 구성. 혈액은 피잖아, 피. 피 안에는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혈구라는 것이 고체 성분을 말하고요. 피가 이제 피 속에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자, 고체 성분을 혈구라고 하고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자, 피 속에 고체 성분이 있다? 뭐가 있죠? 적혈구라는 그게 본 적 있나요? 본 적은 없죠? 모형으로 봤어요. 맞아요. 피가 빨간 이유가 뭐냐면 적혈구가 빨간색이라서 그래요. 피를 딱 뽑아보면은 그 피의 대부분이 다 적혈구. 대부분. 그래서 적혈구가 빨간색이라서 피도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적혈구가 왜 빨간가 봤더니 적혈구가 산소를 날라주는 녀석이야. 적혈구가. 그래서 산소를 잔뜩 품고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요. 산소를 떨어뜨리면 적혈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암적색. 왜 그러냐면 적혈구 표면에 철이라는 성분으로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요. 중요한 건 철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적혈구가. 철, 맞아요. 그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그 철이 녹슬어. 녹슨 철 색깔 알아요? 약간 빨간색입니다. 약간 빨간색일 때 붉은색.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녹슨 철이. 그래서 그 붉은색을 띠는 게 바로 적혈구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파란색으로? 원래 철 색깔. 원래 철 색깔이 약간 푸릇한 약간 금속의 색깔이에요. 금속의 색깔. 원래 철 색깔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이었다가 산소를 떨어뜨리면 원래 철 색깔로 돌아가니까 푸른색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고 선홍색이라 그러고 산소가 없는 혈액은 암적색. 약간 어두운 적색. 좀 안 좋은 피를 뽑아내면 약간 암적색 피가 나오거든요. 자, 그게 이제 산소가 별로 없는 피를 말하는데 산소가 있는 거 없는 거는 그렇게 구별됩니다. 자, 중요한 건 혈액 속에는 적혈구라고 하는 고체 성분이 있다. 기능이 뭐다? 산소를 운반한다. 혈액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산소를 전달한다.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 헤모글로빈에 써놓읍시다. 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모글로빈에 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나와있죠. 자, 그리고 핵이 없습니다. 자, 적혈구 하나의 세포예요. 뭐라고? 세포. 적혈구 하나의 세포인데, 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 안에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핵 구조. 핵이 있어야 돼. 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핵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원래 적혈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 구의 모양을 원래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적혈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는 어떤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이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죠. 왜 이런 모양으로 변화가 되냐면 이런 모양, 구의 모양은 산소를 많이 나를 수가 없대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산소를 더 많이 나르기 위해서 핵을 없애버리고 핵을 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핵을 없애버리고 가운데를 움푹하게 원반 모양으로 변화시켜서 더 많은 산소를 나르기 위해서 진화 또는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핵이 없는 거예요. 적혈구도 살아있는 하나의 약간 단세포 생물 같은 거예요? 세포, 맞아요.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예요. 단세포 생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세포 하나인데 다른 세포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기능을 하려고 분화, 이제 자기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아까 산소를 더 많이 나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백혈구도 고체 물질입니다. 백혈구의 기능은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상한 물질들을 다 잡아먹는 기능을 합니다. 잡아먹는 기능을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먹을 식사입니다. 균을 먹어치우는 작용을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이빨이 있어서 이렇게 먹어치우나요? 그런 거 아니고 자기 몸속으로 세균을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 몸속에 있는 효소를 뿌려가지고 녹여버려요. 그래서 식균작용으로 모든 세균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세균들을 잡아먹는 작용을 하고요. 혈구 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죠? 보이나요? 이만하죠?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모양이 불규칙해요. 아까 적혈구는 원방 모양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다면 백혈구 같은 경우는 약간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제를 막 합니다. 그래서 복제.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필요하면 백혈구를 더 많이 복제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또는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백혈구의 숫자가 막 늘어나. 걔를 죽이려고 백혈구가 막 자기 스스로 세포 분열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검사하면은 염증 수치가 높으신데요? 이게 뭐냐면 백혈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거야. 염증을 어떻게 알아?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피 요만큼 뽑아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이게 아니라 세균이 많이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백혈구의 숫자를 늘릴 거 아니야? 그래서 피를 뽑아봐서 단위 면적당 백혈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통해서 몸속에 세균이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염증 수치라고 하는 거야. 백혈구 수치를 염증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백혈구 기능이에요. 자, 백혈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든 녀석이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백혈구의 일부가 쪼가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게 혈소판이라는 녀석인데 걔는 기능이 좀 다른 기능을 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줄줄줄 나와서 죽나요? 아니죠. 언젠간 멈추죠. 멈추고 딱지가 생겨, 딱지. 피딱지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게 만드는 물질이 혈소판입니다. 상처 후에 출혈을 멈추게 하고 혈액을 응고시켜서 딱딱하게 딱지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혈소판의 기능이에요. 혈소판이 부족하면 그럼 피가 잘 안 멈추겠죠. 혈소판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핵은 없습니다. 왜? 백혈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니까 따로 어떤 세포 구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죠. 자, 이제 혈장입니다. 액체 성분인데 액체 성분의 기능은 뭐든지 잘 녹입니다. 혈액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녹여서 온 물질을 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영양소 같은 물질입니다. 자, 영양소를 녹여와가지고 대부분 물이겠죠? 혈장은 대부분 물 성분이라서 영양소 성분을 녹여와가지고 그 녹여온 영양소들을 온 조직세포로 뿌려주는 게 혈액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또 이산화탄소를 날라주는 기능도 이 혈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날라주는 거는 적혈구였잖아. 적혈구가 산소를 막 뿌려주는 기능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도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적혈구는 이산화탄소를 잘 못 가져와.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이래요. 그렇죠? 산소는 잘 붙이는데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라고요? 이래서 잘 못 붙이는데 약간 붙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는 혈장, 그 액체 성분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 이동이 온다는 거지.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기능은 혈장이 한다는 거, 산소를 운반하는 건 적혈구 한다는 거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죠? 자, 3번 넘어가요.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은 적혈구 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높은 지대는 산소가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습니다. 그 별로 없는 산소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많이 포진돼 있어. 여기만 해봐 다 적어.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다 배웠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25쪽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